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총리님 몇 가지 좀 확인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세수 부족이 계속 화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류의 보도들이 있습니다. 세수 부족에 떠오르는 담뱃값 인상설 1만 원까지 오르나 뭐 이런 보도도 있고 하는데 우리 담뱃값 오릅니까, 총리님? 그런 계획이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확실합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똑같이 세수 부족 속의 딜레마, 뭐 부가세 인상 만지작 뭐 이런 보도들도 계속 나오는데 부가세 인상 계획도 없는가요? 네, 현재 정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의 우려와 달리 윤석열 정부 하에서 서민 증세라는 거는 확실히 없는 것, 뭐 확실합니까? 글쎄, 서민 증세의 용어에는 제가 그 용어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뭐 지금 말씀하신 그 두 세목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계획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동해가스전 시추 사업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동해가스전 시추 사업 지금 기재부에서 보시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게 저희가 그 자체가 아직까지 저쪽에 시추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아마 결정이 안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금액 기준 같은 게 있거든요. 네, 2천억 기준이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뭐 그 관계 없이 그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각 부처에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석유공사하고 네. 재정 간의 관계에서 그게 나오면 제가 그때도 판단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미 대통령께서 최소 5번은 시추해야 한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지점은 이것을 1회만 시추할 것을 가정해서 총사업비 기준을 마치 1천억 원인 것으로 가정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예타 제도를 의도적으로 면탈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 대통령께서도 5차례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미 총사업비는 5천억 원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걸 쪼개기 하는 식으로 해서 예타를 좀 면탈하는 것이 적법하다 내지는 적절하다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가정의 입각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과거의 사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과거에는 아마 어떤 매번 시추마다 건건 시추 사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우려는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 합리적으로 여기 설명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과거의 사례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운영위에 출석하셔가지고 올해 내로 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그 국회 특위에서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22대 국회가 출범해서 국회 논의를 진행하시면 저희가 특히 국민연금 관련된 이슈인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국회에 저희 정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은 대통령께서 3대 개혁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연금 개혁에 굉장히 뭐 여러 기회가 되실 때마다 미래 세대에 대한 부분들, 구조 개혁의 중요성을 언급하시고 계시는데 정작 대통령실 안이나 정부 안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공을 국회로만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놓고 정작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에 관해서 이제 모수개혁에 대한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국회 논의가 사실 매듭이 잘 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부에서 단순히 국회에서 논의하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중요한 대통령의 3대 개혁 아젠다라면 명확한 정부안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총리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 복지부를 포함해가지고 정부에서
그 국민연금,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건 어차피 사회적 합의가 되고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 계산과 종합 운영 계획 같은 것을 포함한 방대한 자료를 정부가 뭐 재정 추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갖다 국회에 제출한 걸로, 그래서 연금특위에 제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정부의 안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여러 가지 대안들과 시나리오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시고 또 정부가 의견을 개진이 필요하면 개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정부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에서 이런저런 방대한 안, 뭐 자료는 제출했습니다만은 네. 정부 안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복지부 얘기만 하실 게 아닌 것이 기재부에도 연금 보건 경제과가 있고 네네. 주된 업무가 국민연금 개혁 업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기재부가 국민연금 문제에서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저는 전혀 적절하다라고 보여지지가 않고요. 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KDI 같은 경우에 구연금과 신연금을 이제 분리하면서 특히 신연금에 대해서는 확정기여형으로 완전 적립식으로 가서 세대별 공정성이나 세대별 정의 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KDI 안에 대해서 기재부는 어떤 입장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그 KDI의 아이디어 중에 그게 우리 그 세대 간의 어떤 부담의 측면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대 국회에서 이 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 기획재정부도 적극적으로 복지부랑 함께 정부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사실 우리 연금 적자라고 하는 게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88년도에 도입할 때 보험료율이 3%였는데 소득 대체율을 70%로 설계를 했습니다. 애초에 지속 불가능한 거죠. 거의 폰지 사기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후에 인구나 우리 경제 성장률 등에 따른 예측도 실패했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성세대의 잘못이나 실패에 대해서 이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은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연금개혁의 진심이고 모수개혁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말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